자, 이제 오늘부터 배울 단원이 뭐냐면 일단 일명 함수죠. 그래서 오늘은 함수, 합성함수, 역함수까지 다 해볼 겁니다. 자, 보자. 일단 함수의 정의부터 한번 가보자. 자, 함수의 정의부터 할 건데요. 그래서 한번 좀 글을 읽어가면서 정확하게 의미를 좀 파악하면서 가볼게요. 일단 함수를 배우기 전에 대응이라는 말을 배워요. 대응. x 하나당 y 하나를 짝을 지었을 때 그냥 그것을 대응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랬을 때 그 대응이라는 상태에서 우리는 이제 함수를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합니다. 집합 두 개를 잡는 거야. x라는 집합과 y라는 집합 두 개를 잡아요. 그랬을 때 x집합에 원소가 있을 거고요. 마찬가지 b집합에 원소가 있을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x 원소 하나다. 요 원소 하나씩을 대응을 시킵니다. 하나씩. 그럴 때 우리는 요 대응을 뭐라고 부를 거냐면 집합 x에서 y로 가는 함수다라고 얘기합니다. x랑 y를 하나씩 대응하는 요 대응을 함수라고 부릅니다. 그랬을 때 그놈의 기호로 요렇게 적고요. 여기를 우리 f라고 적으면 요 f라는 함수는 x에서 y로 가는 함수다. 이 대응 관계를 함수라고 부르는 거야. 그랬을 때 우리는 요 함수라는 게 되는 조건 안 되는 조건은 다음과 같다. 지금은 얘는 x 하나당 y 하나에서 대응이니까 함수인데 만약에 요 a가 y로 가지 않아. 그러면 얘는 요게 하나로 대응한다. 이런 것도 함수가 아니라고 얘기하고 또는 요 a라는 놈이 두 개를 가는 거야. 그럼 얘도 x랑 y가 하나씩 대응이 아니니까 이것을 함수를 아니라고 할 거다. 따라서 함수라는 것은 x와 집합 x에서 집합 y로의 대응을 얘기하는데 그게 하나씩 가는 대응을 함수라고 부른다. 그러면서 그 기호를 다음처럼 f 땡땡 x에서 y로 간다 얘기하고 그때 지금 요 x집합을 뭐라 부를 거냐면 정의역이라 부른다. 따라서 지금 요 놈의 정의역을 A, B, C가 되는 거고 그리고 요 Y라는 집합을 뭐라 부르냐면 공역이라 불러요. 따라서 요 놈의 공역을 1, 2, 3, 4라고 부르고 그랬을 때 지금 대응되는 Y 값들이 있죠. 얘를 앞으로 뭐라 부를 거냐면 치역이라고 부르겠다라는 거야. 아, 그래서 함수라는 것은 집합 X에서의 Y로의 x에서 y로 하나씩의 대응을 함수라고 부르고 x라는 집합을 정의역, 원래 y라는 집합을 공역, 그랬을 때 선택받은 y 값들을 뭐라 부르자? 치역이다라고 부르겠다라는 거다. 그래서 요 놈을 예를 들어 함수값을 표현해 보면 f라는 함수에 a를 넣으면 1이다. b를 넣으면은 3이다. 그리고 c를 넣으면 얼마다? 4가 되겠다라. 그래서 요게 요 함수 값을 구했다라 얘기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이 함수라는 것은 이미 계속 써왔죠. 여태까지 문제 풀면서 실제로 1차 함수, 2차 함수 그게 전부 다 함수였던 거야. 1차 함수는 마찬가지 x 하나당 y가 하나씩 대응되는 관계식을 얘기했고요. 2차 함수도 마찬가지 x 하나당 y가 하나씩 나와요. 그 값들이.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우리가 원래 함수라고 불렀고 함수 전에 이미 1차 함수, 2차 함수를 다 다뤘다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 내용은 서로 같은 함수. 자, 서로 같은 함수는 이런 걸 같은 함수라 얘기하자. 두 함수 f랑 g가 있는데요. 정의역과 공역이 각각 같고요. 정의역의 모든 원소에 대하여 두 함수가 같을 때 서로 같다라 그러고 기호로 이렇게 하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당연히 예를 들어 f라는 함수를 x제곱 예를 들어 g라는 함수를 절대값 x라고 한다면 이 모양만 놓고 보면은 두 개는 다른 함수야. 그런데 내가 그 정의역을 마이너스 1과 0과 1이라고 잡는다면 당연히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은 값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은 값은 1이 되고 0을 집어넣은 것은 0이 되고 1을 집어넣은 것은 1이 되고 얘도 마찬가지 마이너스를 집어넣은 것은 1이 되고 0을 넣은 거는 0이 되고 1을 넣은 거는 1이 되면서
원래는 모양이 다른 함수지만 해당하는 정의역 내에서는 두 개가 완전히 똑같다면 이때는 서로 뭐한 함수라고 부를 거냐면 같은 함수다라고 부를 거다. 그래서 서로 같은 함수라는 것은 모양이 같으면 당연하겠지만 정의역을 제한 두고 거기서 그 값이 똑같다면 그 해당하는 요 그림이 똑같이 나오면 같은 함수라고 얘기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요거로 함수를 그려보면 요쪽에 가는 x 마찬가지 마일 0, 1이 마찬가지 y로 가는 그 값들 두 개만 나오죠. 1 이거 잘못 썼는데 1과 0이 나오는데 마찬가지 요게 1로 가고 얘는 0으로 가고 얘는 요거로 가는 게 얘가 마찬가지 f이기도 하면서 뭐이기도 하니까 g이기도 하니까 우리는 두 함수는 서로 뭐하다? 같다라고 얘기하자. 그래서 이게 같은 함수라고 부른다. 자, 그 다음에 다음 함수의 그래프. 함수의 그래프라는 것은 결국에는 정의역과 그 공역의 대응 관계를 좌표 평면상에다가 표시하는 것을 함수의 그래프라고 얘기한다. 예를 들어 지금 요곳에 그래프를 그려보면 얘는 지금 마이너스 1을 집어넣은 값, 마이너스 1을 집어넣은 값은 얼마냐면 1이 돼서 마일, 1을 찍어주고 0을 집어넣은 건 0이니까 0,0을 찍어주고 그리고 1을 집어넣은 거 1이니까 1,1을 찍어주면 이렇게 점을 찍어진 요것을 함수의 그래프라고 얘기할 거야.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것도 얘가 실수 범위였기 때문에 그 실수들을 전부 다 연결했기 때문에 그것이 1차 함수 또는 2차 함수로 그래프로 나왔던 거지. 지금처럼 정의역이 이렇게 하나씩 있다면 해당하는 함수값에 의해서는 이렇게 점으로 연결되는 그래프가 나오겠다라는 거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함수의 그래프를 보고 그게 함수인지 아닌지도 따질 줄 알아야 돼.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 어떤 그래프를 그려봤더니 해당하는 그 점의 대응 관계가 다음과 같다라는 거야. 0이 있고 1이 있고 여기가 있는데 요 놈의 대응 관계가 자, 요렇게 점이 요렇게 찍히고 요렇게 찍히고 요렇게 찍혔다라는 거죠. 그러면 얘는 우리가 0을 집어넣은 게 얼마고 1이고 1을 집어넣은 거는 2가 되겠고 2를 집어넣은 거는 얼마가 되는 0이 되는 대응 관계가 있다는 거죠. 그럼 얘는 함수일까 아닐까요? 물어보면 이거는 함수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점이 여기에 두 개가 찍혔어.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F0도 1이면서 F0이 얼마가 되는 2가 되는 상황으로서 얘를 마찬가지 우리가 그림으로 그려보면 여기가 1, 2, 0 원래 여기가 0, 1, 2 똑같이 0, 1, 2라고 해보면 얘가 지금 요 그림은 0에서 어디로 가고 1로 가고 0에서 2로 가는 이렇게 화살표가 여기서 두 개씩 갔으니까 이럴 때는 함수다 아니다? 아니다라고 부를 거고 만약에 여기가 정의역이 0, 1, 2라고 주어져 놓고 여기를 그냥 빈칸으로 두고 이렇게만 찍혔다면 얘도 마찬가지 함수가 아니다. 왜? 얘가 아예 뭐 한 거니까? 안 가고 1은 2로 가고 2는 0으로 갔으니까 이 정의역이 대응이 안 됐으니까 이런 것도 함수가 아니다. 따라서 우리가 함수가 맞다 아니다라는 것을 해당하는 집합의 이 관계를 그림을 보고도 알 수 있어야지만 이렇게 그래프를 보고도 우리가 얘가 함수인지 아닌지를 따질 수가 있어야 된다. 자, 그 다음 여러 가지 함수. 자, 우리는 함수 네 가지를 구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1대1 함수, 두 번째 1대1 대응, 세 번째 항등 함수, 네 번째 상수함수라 그래서 우리는 총 함수 네 가지를 완벽하게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자, 무슨 얘기냐면 1대1 함수의 정의를 보자. 자, 읽어보면서 보자. 자, 함수 f는 x에서 y로 가는데요. 정의역의 두 원소 x1과 x2에 대하여 x1과 x2가 다르면 fx1하고 fx2 서로 뭐하다? 다르다. 요 놈을 우리가 1대1 함수의 정의라고 얘기해요. 아, 서로 다른 x값이라면 그 y값도 서로 뭐한 값으로 가야 되냐면 다른 값으로 가야겠다가 돼서
아, 얘가 서로 다르면 y값도 서로 뭐하다? 다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가는 것들이 뭐냐면 1대1 함수라고 얘기한다. 그런데 1대1 함수는 예를 들어 이쪽에 공역을 하나를 더 줘. 이러더라도 당연히 해당하는 서로 다른 것에서 다른 값으로 같이. 그러면 이렇게 공역이 원소가 하나가 비더라도 얘는 1대1 함수가 되는 거야. 그런데 그 밑에 1대1 대응이라는 게 나와. 학생들이 항상 한 번씩 물어보는 거야. 선생님, 1대1 함수, 1대1 대응의 차이가 뭐냐? 1대1 대응은 1대1 함수 중에서 치역과 공역이 같은 함수 1대1 대응이다. 얘는 공역이 1, 2, 3, 4, 5고 치역이 1, 2, 3, 4니까 얘는 1대1 함수는 맞지만 1대1 대응은 아니야. 1대1 대응이려면 요 5를 지워서 공역이 4개, 치역이 4개가 될 때가 1대1 대응이 된다. 따라서 1대1 함수 안에 1대1 이제 대응이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1대1 함수는 서로 다른 x에 대해서 함수값이 다른 것이 1대1 함수인데 그 중에 공역과 딱 치역의 원소개수가 같을 때를 우리 1대1 대응이라고 부르겠더라. 자, 그 다음에가 항등함수. 자, 항등함수는 그 함수가 정의역 x에서 x, 정의역과 공역이 서로 같은 걸로 갈 때 x의 각 원소 x가 그 자신 x로 대응되면 우리는 이것을 항등함수라 그러고, 즉 1 넣으면 1, 2 넣으면 2, 3 넣으면 3, 즉 우리가 알고 있는 fx는 x를 다른 말로 앞으로 항등함수다라고 부르겠다라는 거야. 아, 항등함수는 1은 1, 2는 2, 즉 x는 x로 자기 자신을 한 함수를 항등함수인데 당연히 항등함수는 유일하게 fx는 x밖에 없다라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저거를 항등함수라 부른다. fx는 x가 항등함수다. 마지막으로 상수함수. 자, 함수 f가 x에서 y에서 정의역 x의 모든 원소 x에 대하여 공역 y에 단 하나로 대응되는 함수를 우리는 상수함수라고 부를 거다. 즉 전부 다 하나의 값으로 가는 것을 상수함수. 따라서 그 예시가 밑에 나와 있죠? 밑에 얘가 나와 있다. 그래서 이런 거가 1대1 함수, 정의역 3개, 공역 4개지만 하나씩 대응되면은 서로 다른 값에 다른 값으로 가면 1대1 함수. 그 중에서 지금처럼 정의역과 치역 공역에 쓰면 1대1 대응. 항등함수는 무조건 자기 자신으로 가는 것들이 항등함수. 얘는 유일하게 fx는 x다. 상수함수는 이게 전부 다 하나의 값으로만 갔을 때 이 모양을 상수함수다라고 부르겠다라는 거다. 자, 그래서 일단은 요 내용을 가지고 우리 한쪽 옆에 117 쪽에 있는 교과서 문제 정복하기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그래서 함수의 뜻 단원부터 유형 1번 해봅시다. 자, 첫 번째 유형. 자, 두 집합 x와 y에 대하여 x에서 y로의 함수가 아닌 것을 골라라 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그림을 그려서 해당한 x가 0, 1, 2 그리고 공역을 적어 놓고요. 얘가 0, 1, 2, 3. 그래서 요 함수 f라고 얘기해 보자. 자, 그러면 함수가 아닌 것은 1번부터 해보면 1번은 0 집어넣으면 얼마? 1 집어넣으면 2 집어넣으면 3이니까 함수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다. 자, 2번은 0을 집어넣으면 얼마? 0 1을 집어넣으면 1을 집어넣으면 2니까 얘도 마찬가지 함수라고 할 수가 있겠다. 자, 3번은 0을 넣으면 0 1 넣으면 1 2 넣으면 4. 그런데 2가 공역의 4를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얘가 비어있으면 안 되니까 요게 함수가 아니라고 얘기하겠다. 자, 4번은 x가 0인 건 0, 0이 아닌 건 전부 다 1. 이렇게 가는 걸로써 4번은 함수가 되겠다. 5번은 px는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된다. 그럼 얘는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당연히 0인 거고 1은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 거고 2는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그대로 2가 되니까 얘도 마찬가지 함수라고 할 수가 있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함수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이렇게 정의역과 공역을 표시해서 그림을 그으면 금방 찾을 수가 있다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 그림으로 그렸을 때 함수의 그래프인지 아닌지를 따지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무슨 얘기냐면 얘는 x 하나당 y 값들이 몇 개가 지금 들어간 거냐라고 했으면 얘는 무수히 많게 들어간 거예요. 무수히 많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 쟤를 만약에 표시하면 여기에 있는 모든 x들이 맞죠. 여기에 모든 x들 여기 x 있겠죠. 엄청 많죠. 얘가 지금 결국에는 요 값들 보이죠. 얘가 어떻게 된 거야? 요 그림은 결국에는 지금 x 하나에 맞죠? x 하나가 x 하나에 y 값들이 무수히 많이 간 거야. 저기 한 3 정도 되려나? 그러니까 얘가 지금 여기 뭐 1, 2, 3, 4가 있으면 얘 다 간 거죠. 얘가 다 간 거. 요 그림이에요. 요 그림. 저 그림이. 요렇게 돼서 x 하나당 y가 무수히 간 거니까 요런 거는 함수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야. 마찬가지 요것도 어떤 얘기냐면 얘가 요렇게 y축과 평행한 직선을 그었더니 x 하나당 y가 몇 개 걸치는 거야? 2개 걸치는 거기 때문에 얘는 해당하는 그림을 요걸로 표시해 보면 해당한 여기가 뭐 1과 2가 있으면 얘가 요렇게 2개 같다라니까 이것도 함수가 아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우리가 저렇게 그래프적으로 해서 함수냐 아니냐는 걸 따지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지금처럼 y축과 평행한 직선을 그려보자. 그랬을 때 x 하나당 y 값이 2개 이상 만난다면 얘는 우리가 뭐가 아니라 그럴 거다? 함수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겠다라는 거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 함수가 아니자. 그리고 실제로 범위가 보면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의 지금 그래프를 물어보는 건데 지금처럼 요렇게 얘도 마찬가지 여기서 무수히 만나면 함수가 아닌 거고 얘도 함수가 안 되는 거죠. 얘는 함수가 되죠. x 하나당 y가 하나씩만 만나면 함수가 되는 거고 얘는 요 부분 보이죠? 요 부분이 함수가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다. 실제로 얘는 실수 전체 집합이 정의역이 실수 전체니까 여기도 이미 비어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도 함수가 아닌 거야. 즉 어떤 값에 대해서 아무것도 안 가는 게 있는 거니까 함수가 아니다. 얘도 마찬가지 여기 부분이 없잖아. 그러니까 여기 값들에 대응되는 게 없어서 그래서 함수도 아닌 거야. 얘도 여기 부분이 지금 없잖아. 그래서 함수가 아닌 거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은 실수 전체 집합에서 함수 그래프냐 따지는 방법은 두 가지가 되는 거죠. 결국에는 y축과 평행한 직선을 그렸을 때 만나는 점이 하나씩만 있는 것들이 함수고 지금처럼 y축과 평행한 직선을 그렸을 때 아예 만나는 점이 없거나 또는 2개 이상 만나게 되면 그것은 전부 다 함수가 아닌 거다라고 되는 거야. 알았죠? 그래서 함수냐 아니냐를 이렇게 그래프 또는 그림을 통해서 그릴 수가 있어야 된다. 근데 이것도 이제 조금 이따 얘기합시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제 물어볼 때 헷갈리는 포인트들이 있거든, 우리 학생들이. 그래서 아무튼 조금 이따가 하면서 해볼게. 자, 그 다음 796번. 자,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가 x가 유리수면은 위에 걸 따라가고 무리수면은 아래 거를 따라가는 얘기야. 그래서 다음을 값을 구하라. 요 x가 지금 얘는 유리수니까 이걸 따라가서 당연히 3이 되는 거고 루트 5 빼기 3은 무리수 빼기 지금 정수죠. 무리수 빼기 정수는 당연히 무리수가 되는 거니까 얘를 따라가서 여기다가 얼마? 루트 5 마 3을 넣어서 마 루트 5 당연히 더하기 3이 되는 거다. 그래서 얼마가 되겠다? 루트 5가 되겠다라고 구할 수가 있다가 되는 거다. 그래서 그 만족하는 값을 정의역을 맞춰서 함수값에다가 넣어주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은 자, 함수의 정의역과 공역과 지역 800번. 자, x의 범위가 마이너스 2보다 커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은 거에 대하여 x에서 x로의 함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x에서 x로 가는 거니까 정의역도 마이부터 3, 공역도 마이부터 3이 된다라는 거야. 그랬더니 fx는 ax 더하기 b인데 그때 공역과 치역이 서로 같다라는 얘기는 공역이 마이부터 3인데 치역도 마이너스 2부터 3이 돼야 된다는 얘기야. 이 얘기는 다음 얘기와 같다. 해당하는 지금 x가 여기가 마이너스 2부터 지금 3까지가 있는데 해당하는 요 직선의 방정식이 이렇게 되거나 이런 식으로 지금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그러면 해당하는 요 직선에 대응되는 y값들이 뭐가 되는 거야? 지금 치역이 되는 건데 그 치역이 곧바로 뭐가 돼야 돼? 공역이 돼야 되는 거다. 그러면 당연히 그 해당하는 마이부터 3의 공역이 어떻게 와야 돼? 여기가 마이너스 2가 오고 여기가 뭐가 와야지만 3이 딱 와야지만 해당하는 요 치역이 모든 공역에 대응이 될 테니 이것을 만족하거나 또는 요 그림의 기울기가 음수일 수도 있으니까 요렇게 만족하는 A, B를 구하라는 거다. 그래서 당연히 첫 번째 요 그림은 몇 콤마 몇을 지나니 마이너스 2 콤마 마이너스 2와 여기가 3 콤마 3을 지나는 A와 B를 찾으라는 건데 당연히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을 우리는 뭐라 불러요? Y는 X라 부르는 거니까 그럴 때 이 직선은 fx가 그냥 X가 되는데 문제에서 보면 A 곱하기 B는 0이 아니라 그랬으니까 얘는 안 되겠구나. 그러면 이제 요렇게 지나는 마이너스 2 콤마 3과 당연히 얼마? 3 콤마 마이너스 2를 지나는 직선을 구해보면 우리 다들 직선 구할 줄 알죠? 자, 직선의 기울기는 x 증가량 5분의 y 증가량 마이너스 5에다가 지나는 점은 아무거나 하나 이용해서 이렇게 해서 직선의 방정식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x에 플러스 3, 플러스 1이 되든 이렇게 직선이다라고 구할 수가 있더라. 그래서 a가 얼마? 마이너스 1, b가 1이다라고 구하는 게 x에서 x로의 공역과 치역이 서로 같으려면 해당하는 그 치역과 공역이 똑같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 융도 보면 자 서로 같은 함수 804번 이것도 아주 쉽죠. x가 말과 1을 정의구하는 두 함수 f와 g에 대하여 f랑 g가 완벽하게 같으려면 a, b를 구하자. 너무 간단한 거죠. 결국에는 우리는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은 거와 1을 집어넣은 것을 구해볼 거고 당연히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3 더하기 1 빼기 1이 돼서 여기가 3이 되는 거고 1 집어넣으면 3 빼기 1이 돼서 얘가 1이 되는 거다. 그런데 여기가 g-1과 G1이 요게 될 때를 우리는 서로 같은 함수다라고 부른다. 따라서 요거는 마이너스 A 더하기 B와 여기는 1 집어는 A 더하기 B가 돼서 연립해서 A, B 구하기 두 개를 더하면 4는 2B, B는 2가 될 거고요. A는 마이너스 1이 되겠다라고 구하는 문제더라. 그래서 그냥 함수 문제들 이 함수라는 건 어떻게 보면 단원상 나눠서 이 순서가 좀 이상하다고 봐요. 우리가 이미 1차든 2차 함수 이런 걸 다 배운 상태에서 저게 방정식이죠. 방정식 부등식인데 그게 결국에는 함수라는 거와 거의 같은 거다 보니까 이 단원에 대해서 쓰는 것들 이미 다 써본 것들이죠. 자, 그 다음에 805번 1대1 대응 가보자. 자, 보기에서 1대1 대응인 것을 있는 대로 골라라 라는 거죠. 자, 1대1 대응 정역과 공역은 모두 실수 전체 집합이 되는 거다. 자, 정역과 공역이 모두 실수 전체일 때, 즉 여기가 하나씩 대응이 되냐? 우리는 기역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직선의 방정식으로 그림을 그릴 수가 있는데요. 당연히 원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2 직선이라는 것은 당연히 해당하는 모든 x당 y는 하나씩 대응이 되면서 정역도 실수 전체, 치역도 실수 전체가 되는 거니까 얘는 당연히 공역과 치역이 같은 1대1 대응이니까 여기가 1대1 대응이 되는 게 맞겠다라는 거죠. 자, 근데 니은 해보자. 니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이것도 웃기더라. 원래 오늘 절대값 그래프를 배우는 걸로 나와 있는데 얘는 알겠지만 x범위에 따라서 두 개로 나눠서
0보다 작을 때랑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로 나누면 얘는 마이너스 x 더하기 1과 x 더하기 1이라는 직선의 방정식을 그려야 되는데 요쪽은 지금 1에서 이렇게 되고 요쪽은 지금 이렇게 돼가 되니까 얘는 당연히 1대1 대응이라 그러면 안 되겠죠. 해당하는 요놈의 공역은 실수 전체인데 치역은 1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안 되겠다. 그러면서 실제로 얘는 y 하나랑 x가 몇 개씩 대응되냐라고 하면 요 y 하나당 x가 2개씩 대응되면서 당연히 요것도 1대1 대응이 아니다. x랑 y는 정확히 하나씩 대응되는 게 1대1 함수, 1대1 대응이니까. 자, 그 다음에 2차 함수. 2차 함수가 1대1 대응일까요? 아닐까요? 얘도 마찬가지 안 되겠죠. 이유는 뭐 두 가지겠죠. 제 그래프를 그려보면 근을 통해서 그려보자. 근 하나는 0이고요. 하나는 1을 근으로 하는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라는 것은 당연히 해당하는 지금 공역과 치역을 조사하더라도 해당하는 지금 치역은 얘보다 크거나 같고 공역은 실수 전체니까 1대1 대응이 될 수가 없는 거고요. 또 마찬가지 x축과 평행한 직선을 딱 하나씩 그려보면 요거는 y 하나당 x가 몇 개씩 대응되니까 2개가 대응되기 때문에 그런 이유 때문에 1대1 대응은 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리을은 자 x보다 커나 같으면 2x 작을 때는 x가 되겠고 얘는 마찬가지 우리 x 하나당 y가 하나씩 대응되면서 정역 실수 전체, 치역도 실수 전체니까 1대1 대응이라고 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우리는 1대1 대응인 것들은 대표적으로 이런 1차 함수들이 1대1 대응일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그래프적으로 그리면 이렇게 되거나 또는 계속 올라가는 개형들 이런 게 1대1 대응이라고 얘기해요. 이걸로 이제 우리가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면 감소함수 또는 증가함수라는 말을 쓴다. 즉 계속 x값이 커지는 y 계속 작아지는 그래프를 감소함수, x가 커짐에 따라 y값도 계속 커지는 증가함수라 그래서 우리는 누가 1대1 대응일 수 있는 그래프의 조건을 구하라 그러면 그 그래프는 계속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그래프가 1대1 대응이라고 할 수가 있다가 되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그 모양을 1대1 대응이라고 부를 거다. 자, 그 다음에 유형 옆에 6번도 가볼게요. 자, 여기 써있네요. fx가 1대1 대응이 되려면 x값이 증가할 때 fx의 값도 항상 증가하거나 감소함수가 돼야 된다라는 거다. 자, 그래서 811번을 풀어보자. 자, 두 집합 x가 있고요, y가 있어요. x에서 y로의 함수가 1대1 대응일 때 상수 a, b에 대하여 a 곱하기 b를 구하라. 단 a는 음수가 되는 거다. 자, 그러면 어떻게 표시하는 거야? 정역 두 개를 딱 잡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1. 그리고 공역을 표시하세요. y는 마이너스 1, 그리고 y는 3이라고 딱 그려라. 그랬을 때 이 정역에 대해서 해당하는 공역과 치역이 완벽하게 같고 a가 지금 0보다 뭐한 거? 작은 직선의 방정식을 그려보면 어떻게 돼야겠더라? 요렇게 돼야지만 얘가 1대1 대응이 될 조건이 되는 거야. 만약에 얘가 이런 식으로 됐다면 해당하는 치역은 여기부터 여기고 공역은 여기부터 여기니까 이것은 1대1 대응이 안 되는 거야. 따라서 딱 요렇게 돼야지만 공역과 치역이 같은 1대1 대응이다. 따라서 아까처럼 요점 1,3과 우리 얼마? 1,-1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저 함수 ax 더하기 b가 되는 거죠. 따라서 y는 기울기를 구해보면 1 빼기 1 더하기 1 2분의 마이너스 1 빼기 마3이니까 마이너스 4에 지나는 점은 둘 중에 하나를 집어넣으면 되겠다. 따라서 얘가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x 더하기 1이 우리가 구하려는 저 ax 더하기 b가 돼서 마이너스 2와 1을 곱한 답은 마이너스 2가 된다라고 구할 수가 있다가 되는 거죠. 두 개만 더 하고요. 밑에 거 좀 풀고요. 알았죠? 진행해 볼게요. 이게 그렇게 어려운 단어 아니라서 일단은 유형 8번까지 한 방에 하고요. 그 다음에
다음 단원, 좀 합성함수 넘어갈게요. 자, 815번 항등함수와 상수함수. 항등함수는 뭐다? 자기 자신으로 가는 게 항등함수고 걔는 유일하게 fx는 x라 부를 거고 상수함수는 정역의 모든 원소가 공역에 딱 하나로만 가는 것을 상수함수다라고 부르겠다. 자, 815번. 자,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두 함수 f와 g에 대하여 f는 항등이고 g는 상수일 때요. f2 더하기 g가 6일 때 얘를 구하라. 그러면 얘는 항등함수니까 무조건 그것은 2가 되는 거고 그러면 여기가 6이니까 얘는 4가 되겠다. 그러면 f10은 항등함수는 10은 10이 돼야 되고 gx는 상수함수니까 얘가 4라는 것은 이것도 전부 다 뭐가 돼야겠다? 4가 돼야겠다라 그래서 이 값들을 구할 수가 있더라. 자, 마지막 하나 함수의 개수 구하기 가보자. 자, 일명 함수의 개수라 그래서 우리는 총 4가지 꼴에 대한 함수의 개수를 구할 줄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4개 유형을 설명해 보면 자, x에서 x로 가는 함수 1, 2, 3, 4와 얘가 1, 2, 3, 4가 있어요. 자, 첫 번째 뭘 구할 줄 알아야 되냐면 함수의 개수를 구해야 된다. 함수의 개수. 자, 함수의 개수라는 것은 요 대응이 될 수 있는 방법의 수를 우리가 함수의 개수라고 부르는 거야. 즉, 얘가 뭐 이렇게 가는 것도 있고 이렇게 가는 것도 있는데 그렇게 했을 때 나오는 이 모양의 개수가 함수의 개수라 그러자. 그럼 그건 어떻게 구하냐면 결국에 얘가 갈 수 있는 게 지금 몇 가지냐면 4가지가 되겠고 얘도 갈 수 있는 게 4가지. 얘도 갈 수 있는 게 4가지. 얘도 갈 수 있는 게 4가지 방법이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일명 곱의 법칙에 의해서 그 나올 수 있는 총 방법의 수는 뭐가 되겠다? 4의 4제곱이 되겠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야. 지금은 개수가 서로 같으니까 서로 만약에 다르게 한번 개수를 줘보면 n개 여기를 n개라고 해보자. 일반화 시켜보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일반화 시킨 함수의 개수를 구하려면 얘가 갈 수 있는 게 n개가 되는 거야. 그 요 함수의 개수는 n의 뭐가 되는 거다? m제곱이 우리는 함수의 개수가 되는 거다. 이거 반대로 쓰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화살표가 나오는 그 모양의 개수 몇 개인데 그 방법은 얘가 가는 게 n개니까 n이 m개 있으니까 곱의 법칙으로 n의 m제곱. 자, 2번은 1대1 대응의 개수. 1대1 대응이려면 일단은 공역과 치역의 개수가 똑같아야 되겠고요. 그러면 1대1 대응이니까 여기서 이미 공역과 정역의 원소의 개수가 같으니까 얘는 무조건 1대1 함수가 1대1 대응이 된다. 그러면 얘가 갈 수 있는 게 지금 몇 개냐면 처음에 4가지를 갈 수가 있고 그래서 얘가 하나를 가게 된다면 당연히 얘는 얘 빼고 갈 수가 있으니까 그 다음은 3개. 얘는 2개, 얘는 1가지가 되는 거야. 따라서 지금 1대1 대응의 개수를 구해본다라는 것은 첫 번째 1이 갈 수 있는 것은 4개고 그 다음은 개가 아닌 3개, 개도 아닌 2개, 1개가 돼서 얘를 우리가 1대1 대응의 개수라고 얘기한다라는 거다. 자, 그러면 그거를 얘기해보면 일단은 1대1 우리 함수부터 가야겠죠. 자, 만약에 지금처럼 해당하는 2개의 원소의 개수가 지금 다르다면 얘는 1대1 함수밖에 될 수가 없는 거야. 그럼 1대1 함수의 개수는 얘가 갈 수 있는 게 몇 개? 처음에 m개, 얘는 m-1개, 얘는 m-2개가 되는 거야. 됐어요? 그러면 얘 곱은 m 곱하기 1대1 함수야. m 빼기 1, m 빼기 2 이렇게 가는 거야. 됐어요? 그러면 마지막에는 요거는 갈 수 있는 게 몇 개가 남겠니라는 거죠. 몇 개가 남겠어? 여기서 이미 몇 개를 제거했겠어. m 빼기 1개를 제거했지. 그러면 갈 수 있는 거는 몇 개지? n 빼기 m개인가? 아, 씨, 멍청해서 그래 내가. 3개고 6개고, 씨, 멍청이. 자, 그러면 멍청이야. 이게 맨날 헷갈려. 자, 얘가 하나씩 갔으니까 제거했어. 몇 개 남았어? 3개 남았잖아. 맞죠? 3개 남았어. 다시 멍청이 다시. 얘 할 수 있는 거 3개, 2개. 다시. 자, 다시. 얘가 할 수 있는 게 몇 개? 6개. 얘가 5개. 얘가
4개까지 갈 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 요 4개라는 것은 결국엔 여기가 6개니까 요 개수는 야, 나 잘못 썼는데 또 얘기 안 해줬네. 나쁜 사람들. 다시 할게요. 미안. 다시 할게요. 자, 잘못 썼어. 미안. 다시 1대1 함수의 개수는 얘가 갈 수 있는 게 몇 개죠? n개죠? 왜 m이라고 썼죠? 자, 다시 얘가 갈 수 있는 게 몇 개죠? n개. 맞죠? n이라고 m을 썼나 봐. n개. 얘는 n 빼기 1개. 얘가 n 빼기 몇 개? 2개가 가는 거야. 됐어요? 그러면 얘는 몇 개 가는 줄 알아? 그렇죠. 얘가 가는 게 n 곱하기 n 빼기 1. 얘가 n 빼기 2에다가 점점점. 얘는 n 빼기 n 플러스 1개까지의 곱이 되는 거고. 우리 요거 배웠죠? 뭐라고 쓰는지. 우리 얘를 뭐라 부른다? npm이라고 불렀죠. 그래서 요게 1대1 함수의 개수가 되는 거야. 됐어요? 근데 1대1 대응의 개수는 얘 개수도 그냥 몇 개가 돼야 돼? 똑같이 지금은 m개가 돼야 되는 거야. 그러면 얘가 m 빼기 1, m 빼기 얘는 마지막에 1개가 갈 수가 있는 거야. 됐어요? 그러면 여기 개수 m개고 m개면 1대1 대응은 지금 그냥 m 팩토리얼이 되는 거야. m 팩토리얼. 이렇게 대응은. 그래서 우리가 1대1 함수와 대응은 그 원소의 개수에 따라서 함수는 공역과 지역이 다를 수도 있다. 그런데 그것은 결국에 뭘로 구하냐면 요 npm으로 구할 거고, 당연히 요 개수랑 얘 개수가 완전히 똑같다면 그것은 얘가 갈 수 있는 게 하나 줄어서 마지막 하나씩 가니까 팩토리얼이 되겠다라는 거다. 세 번째, 항등함수. 항등함수는 무조건 하나야. 왜? 뭐밖에 없으니까 y는 x, fx는 x밖에 없으니까 얘는 구할 필요도 없이 무조건 하나다라고 얘기하는 거다. 자, 마지막으로 상수함수 개수. 자, 상수함수는 지금은 당연히 얘가 전부 다 어디로 가는 거? 1로 가는 거, 또는 전부 다 어디로 가는 거? 2로 가는 거, 3으로 가는 거, 4로 가니까 몇 개가 되겠다? 4개가 되겠다라고 하겠죠. 만약에 이 원소의 개수가 지금 이렇다면 당연히 이때 상수함수의 개수는 전부 다 1로 가는 거, 2로 가는 거, 3으로 n으로 가는 거니까 얘는 그냥 n개가 요 상수함수의 개수라고 얘기하겠다. 그래서 여기 잘 적혀 있었구나. 아이씨, 말하면서 자, 그래서 요렇게를 우리가 일명 함수의 개수들이라고 얘기하겠다. 자, 여기까지 밑에 거 하나씩 한번 풀어볼게요. 자, 이번에는 일명 합성 함수라 그래서 2개 이상의 함수를 연결하는 함수를 합성함수라고 부를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아까 하나의 함수를 구할 때는 집합이 딱 2개만 필요했지. 그런데 2개 이상의 함수를 연결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집합이 3개가 필요하다. 그래서 선생님이 요 함수의 이름을 f, 요 함수의 이름을 g라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방에 가는 함수에 대한 얘기, 이게 합성함수야. 즉 여기에 원소, 정의역의 원소 x가 있어. 그러면 당연히 요 놈이 요 y에 대응되는 값은 fx가 되겠다라는 거고, 그러면 당연히 이제 g 함수에 들어가면은 얘가 다시 정의역으로 요 놈의 x 자리에 들어가야 되니까 우리는 요 놈이 요렇게 쓸 수가 있다란 얘기인 거야. 요렇게 해당하는 지금 요 x라는 정의역이 f에 들어가면 fx가 되는 거고, 다시 이것이 또 정의역의 역할이 돼서 g 안에다가 들어가면 g 안에는 gfx다라고 쓸 수가 있다가 되는 거다. 그랬을 때 우리가 요 놈을 앞으로 한 방에 가는 것을 뭐라고 적을 거냐면 일명 g 요렇게 할 거고요. 읽을 때는 G 오브 F라고 읽어요. F. 뭐 선생님, 학교 선생님 뭐 되게 읽는 말 많아요. 뭐 서클이라고 읽는 사람도 있고 동그라미 읽는 사람도 있고요. 그냥 G 합성 F라 읽는 것도 있고요. 이렇게는 처음 들어보나? G 오브 F라고 하는 게 원래 가장 일반적인 얘기인데
나만 일반적인가? 아무튼 요렇게 읽어요. 그래서 읽는 표현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한 번에 정의역 x에서 공역 z까지 한 번에 가는 요 함수를 이름하여 뭐라고 그러냐면 g of f라고 얘기하겠다는 얘기다. 그래서 우리는 요놈 합성함수를 보면은 두 함수가 주어져 있어. x에서 y로 가는 거, y에서 z로 가는 거. 그랬을 때 x의 원소 x에 대하여 z의 원소 g of fx를 대응하는 것을 합성함수라 그러고 기호로는 g of f라고 할 거야. 즉 g of f는 정의역 x에서 공역 z로 가는 거고 우리가 그것을 기호로 앞으로 어떻게 쓸 거냐면 g of f에다가 x를 붙인 거, 즉 얘와 얘가 서로 당연히 뭐하다? 같다라고 얘기를 하겠다. 그러니까 기호적 정의야. 아, g of f의 x나 g of fx 요게 서로 뭐하다? 같다라고 정의하겠다. 아, 얘와 얘는 같은 거라고 정의를 하자. 하나가 더 써볼까요? 하나 더? 하나 더. FG단 뭐냐? 영어가. H인가? 아닌가? 몰라. H. Z 다음은 영어가 뭐지? 없는데? 뭐라고 쓰지? 뭐라고 써? Z. X 앞에가 누구지? 제발. 아무도 몰라. 야, X 앞에 뭔지 알아, 바로? 절대 모를걸? 어? W야? 아, 그래? 자, W가 있으면 됐어요? 자, 그러면 얘까지 가면 얘가 이제 H 안에가 또 들어가는 거죠? 그럼 H의 G of fx가 되는 거겠죠? 요놈은. 그러면 요렇게 가는 함수는 어떻게 쓰겠니? H of G of f가 되는 거야. 요렇게 지금 쓸 수가 있더라. 그래서 합성이라는 것은 꼭 두 개뿐만 아니라 이렇게 세 개들 이렇게 연결하는 것 전부 다 합성함수가 돼서 당연히 요걸 쓰게 되면 of f의 x는 h of g of fx 요렇게 같다라고 쓸 수가 있는 거다.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처음에 학생들이 요 순서를 되게 헷갈려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항상 얘부터 먼저 가는 거야. 얘를 갖다가 요거를 갖다가 요렇게 가는 거예요, 순서가. 그래서 요거를 뒤에 쓰고 요거를 앞에 적는다라는 거다. 자, 그러면서 그 다음 합성함수의 성질 가보자. 자, 세함수 FGH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세 성질이 가장 많이 나오는 성질이다. 자, 첫 번째, G of F랑 F of G는 다르다. 즉, 우리가 합성함수의 순서를 바꾼 거는 뭐하다? 다르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즉, G of F는 이렇게 가는 거고 F of G는 이렇게 가는 거야. 근데 얘는 서로 뭐한 놈이 되라고? 다른 놈이 되는 거야. 당연히 들어가는 정의역 자체가 다르니까 나오는 값도 서로 다를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이거는 무슨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일명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아마 우리가 이 교환 법칙은 어디서 또 봤을 거냐면 행렬에서 다들 본 적이 있죠. 그래서 무슨 문제 나오냐면 행렬도 원래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아. 그런데 무슨 문제를 물어봐? 교환 법칙이 성립할 조건 구하세요. 얘도 마찬가지. 합성함수의 교환은 성립하지 않지만 문제에서는 교환 법칙이 성립하기 위한 무슨 값을 구하세요. 이런 문제는 출제가 된다. 하지만 교환은 성립 안 한다. 자, 이번엔 결합 법칙은 성립한다. 즉 합성을 얘 두 개 한 거에다가 얘를 쏙 집어넣거나 요 두 개를 합성한 거를 여기다가 집어넣는 것들은 전부 다 같은 계산이 되겠고, 그러면 결합 법칙이 성립하면 저 가로는 전부 다 통으로 풀어서 그냥 요렇게 써도 상관이 없다가 되는 거다. 그래서 여기를 합성한 거를 여기다가 집어넣어도 되고 뒤에 거 합성한 거를 여기다가 집어넣어도 그 값은 변하지 않는다가 되는 거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자 f가 x에서 x로 가는 함수일 때 f of i와 I of f와 f는 다 같다. 여기서 i는 누구냐면은 일명 항등함수를 이름하여 i라고 보통 불러요. 항등함수를. 즉 우리 아까 항등함수 뭐였죠? fx는 x. 얘를 보통 ix라고 부릅니다.
이름을 따로 주는 거야. 우리 행렬에서도 단위 행렬을 따로 2라고 이름 붙이듯이 여기서는 항등함수를 i라고 붙인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f of ix는 얘가 그냥 뭐기 때문에 x거든. 요렇게가 되는 거고, 마찬가지 얘나 우리가 i of 여기가 fx인데 지금 요 i가 x가 되는 거니까 얘가 그냥 x래서 그냥 요렇게가 되는 거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것은 전부 다 fx로 같다. 항등함수랑 합성함수만 유일하게 교환이 성립한다라는 거야. 요것만. 그래서 우리 항등함수와 원함수의 합성들에 그냥 자기 자신이 되겠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다. 그 다음 역함수. 3분 남았나? 자, 그 다음에 역함수를 가보자. 자, 역함수. 말 그대로 역으로 가는 함수를 역함수라고 부릅니다. 요거는 요 그림 나와 있는 걸로 합시다. 자, 지금 보면 x에서 y로 가는 함수 f가 있는데요. 얘를 어떻게 가겠다? 거꾸로 가겠다. 그러면 얘를 앞으로 뭐라 부르겠냐면 f 역함수다라고 부르겠다라는 거야. 아, 얘가 f면 거꾸로 가는 건 뭐가 되겠다? f 역이 되겠더라. 따라서 당연히 f 역은 f가 x에서 당연히 y로 가는 함수라면 f역은 거꾸로 y에서 뭘로 가는 함수? x로 가는 함수를 얘기하겠다라는 거다. 그러면 이번에는 이쪽에 정역은 y가 되는 거고 해당하는 f역을 들어가는 거니까 f역 y가 되는 거야. 그런데 그 값이 누구냐면 x가 돼서 우리는 x는 f역 y다 라고 쓰겠다는 얘기야. 아, 당연히 y f역이 저 x가 되는 거죠. 얘는 fx가 y가 되는 거였죠. 쉬었다 계속 합시다. 자, 그래서 방금 우리 역함수라고 했죠. 그래서 그에 해당하는 표기방법은 x가 f역 y다 라고 읽었었다. 자, 그랬을 때 우리는 또 역함수에 뭘 배울 거냐면 성질에 대해서 얘기해 보자. 우리는 일단은 역함수가 되려면 1대1 대응이 돼야 돼요. 무슨 얘기야? x가 있고 마찬가지 y가 있는데 만약에 여기가 1, 2, 3, 4가 있고 여기에 마찬가지 그 원소의 개수가 1, 2, 3, 4, 5라 그래서 5개가 있어. 그러면 당연히 함수는 되겠죠. 해당하는 함수는 될 거야. 그런데 이놈의 역함수라는 것은 거꾸로 가는 놈이기 때문에 이게 함수가 돼야지만 기본적으로 역함수라는 게 되겠죠. 그런데 요 5라는 게 갈 데가 없기 때문에 이러면 우리는 함수가 아니다. 즉 이럴 때는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해. 따라서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이렇게 돼야 되니 즉 1대1 대응일 때만 역함수가 존재한다라고 얘기할 거다. 아,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1대1 대응이 되겠다. 그랬을 때 우리는 F역에다가 다시 역을 하게 되면 F가 된다라는 얘기를 해보자. 이게 무슨 얘기야? 함수를 어떻게 갖다라는 거야? 요렇게 갖다가 여기에 다시 역으로 갖다라는 거야. 요렇게.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얘가 뭐가 되겠다? F역의 역은 다시 F가 되겠다라는 거야. 그 F역에 다시 역이니까 거꾸로 가는 거. 자, 그리고요. F랑 F역을 뭐 해보겠냐면 합성을 해보겠더라. 그 얘기는 뭐야? F역 오브 F는 이렇게죠. 자, 해당하는 X 1대1 대응이 돼야 돼요. Y에 대하여. 얘가 지금 F죠. 그래서 얘에 해당하는 원소 X에 대해서 요게 관계 당연히 Fx가 되는 거고 당연히 F역은 X에서 지금 요렇게 가는 함수가 되는 거니까 여기서 다시 F역을 간 거야. 됐어요? 그러면 요 놈은 당연히 뭐가 되겠냐?
라는 얘기했죠. 당연히 요게 다시 요렇게 한 거랑 같은 거기 때문에 뭐가 돼야 된다? 얘가 x가 돼야겠더라. 아, 그래서 f역 오브 f는 다시 뭐가 되겠다? x가 돼야겠고요. 마찬가지 거꾸로 역함수에 대해서도 똑같이 얘기해 보면 이제 y에서 x로 가는 거죠. 얘가 f역, 맞죠? 요게 f역, 그리고요 여기서 가는 f, 여기가 y. 그러면 여기의 원소 y에 대해서 역을 먼저 가면은 f역 y가 되는 거고, 당연히 요렇게 가게 되면 f 오브 f역 y가 되는데, 요 원소가 결국 누가 돼야 돼? 다시 거꾸로 간 y가 돼야 되니까 얘가 y가 되겠다. 그래서 일명 뭐라고 부를 거냐면 이것을, 자, f와 f 역함수를 f 역함수와 f를 합성하면 요게 그대로 나오겠고, 마찬가지 f랑 f역을 합성하게 되면 자기 y, 자기 자신이 다시 나온다. 그래서 일명 f와 f역은 넣었더니 자기 자신 나오니까 이것을 항등함수라고 부를 거야. 아, f랑 f역을 합성을 하면 원래 집어넣은 놈이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항등함수가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간접적인 표현으로 나와.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럼 얘를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해야 되냐면 서로 무슨 관계가 되겠다? 역함수 관계라고 읽어주는 거야. 그래서 문제에서는 간접적으로 갑자기 두 개를 합성한 게 x가 나온다 그러면 아, 서로 역함수구나. 그래서 f의 역이 g거나 g의 역이 f다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이렇게 합성함수가 x가 된다라 그러면 요 놈이 역, 요 놈이 역 이렇게 표시한다라는 거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g라는 함수는 y에서 z로도 1대1 대응이 된다. 그리고 그놈의 역함수가 g 역함수일 때 이제 g 오브 f의 역함수를 구해보면 f역 오브 g 역이 된다는 얘기다. 자, 이것을 합성으로만 해서 이걸로 해보면 이걸로 설명해보자. 자, 마찬가지 여기 함수가 하나 더 있죠. 해당하는 g라는 함수가 있고요. 여기가 마찬가지 z. 자, 그러면 얘가 가는 거가 뭐가 된다고요? g 오브 fx가 지금 합성이 되겠고, 요렇게 가는 게 뭐가 된다고요? g 오브 f가 되는 거야. 근데 얘를 어떻게 가겠다고요? 거꾸로 가겠다. 그놈의 역함수. 그러니까 이번에는 요 놈이 당연히 요 놈이 뭐가 되는 거야? g 오브 f의 역함수가 되는 건데, 얘는 어떻게 가는 거냐면 일단은 얘가 먼저 가죠. 얘가 먼저 가고 얘가 가는 거야. 맞아요? 그러니까 얘가 g역 그리고 얘가 f역이 되겠다라는 거다. 그러면 얘는 항상 쓸 때는 어떻게 쓰는 거라고? 요거를 쓸 때는 요렇게 지금 g가 마지막에 오는 것을 뭐야? 앞에다가 적는 거야. 그러니까 얘를 먼저 적어 놓고 그 다음에 요 놈을 적는 거야.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g 오브 f의 역함수랑 같은 놈은 얘 두 개의 자리를 바꾸면서 역을 붙여주는 게 서로 같다는 거다. 요렇게 가는 거니까 이게 먼저 이게 나중에 만나서 얘가 감싸는 모양이 되는 거야. 따라서 요 놈을 쓰게 되면 모양으로 쓰면 이렇게가 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얘가 먼저 만나고 거기에 바깥에 씌어진 형태가 되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합성함수의 전체 역함수는 어떻게 쓸 거냐면 두 개의 자리를 바꾸고 역을 붙여주겠다라는 성질들이 있다는 얘기다. 마지막 하나, 역함수 구하기. 자, 함수와 그 역함수 그래프의 성질이다. 일단은 성질만 얘기한다면 이런 거죠. fx의 그래프와 그 역함수 그래프는 y는 x의 대칭이라는 얘기야.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자, 이런 얘기다. 자, 우리는 fx에 대해서 그 역함수라는 것은 이렇게 적을 수가 있어요. 관계가.
그런데 우리는 어떤 함수라는 것은 뭐라고 적냐면 이렇게 적어요. y는 fx라고 보통 적어요. 그 얘기는 원래 이 식은 x는 f역 y지만 얘를 함수식으로 구하라 그러면 얘를 y는이라고 정리해줘야 돼. 그랬을 때 그 y는이라고 정리할 때 그냥 요 y 자리에 그냥 이 y를 요 x를 y를 x라고 써서 이렇게 그냥 적어서 우리는 식을 표현하겠다라는 얘기야. 그러다 보니까 역함수를 구하라는 행동은 뭐냐면 말 그대로 그냥 x 자리에 뭘 집어넣고 y를 넣고 y 자리에 x를 집어넣어서 y는 꼴로 정리하는 것을 역함수를 구하는 방법이 되는 거다. 예를 들어 fx가 2x 더하기 1이라고 주어졌을 때 얘의 역함수를 구하라는 행동을 해보는 거야. 그러면 얘는 y는 2x 더하기 1인데 이 x랑 y랑 자리를 바꿔놓고 y는 꼴로 정리하면은 얘를 우리가 요놈에 뭐라 부를 거냐면 역함수를 구한다라고 얘기를 하겠더라. 아, 그래서 그 행동을 봤더니 결국에는 x랑 y를 자리를 바꿔서 식을 세웠으니 우리가 x랑 y를 자리를 바꿨다. 이게 뭐의 대칭이었냐면 y는 x 대칭이었다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항상 원래 함수와 그 역함수는 y는 x를 자리를 바꿔서 구하니까 항상 직선 y는 x의 보다 대칭이라고 얘기를 하겠다. 그래서 우리는 원래 함수와 역함수의 성질이라는 것은 그 역함수를 구하는 방법은 y랑 x를 자리를 바꿔서 y는 꼴로 정리해도 되는 거고 그러면 그 y는 x를 자리를 바꿈으로써 우리는 두 함수는 항상 y는 x의 대칭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다. 이거 원래 아는 건데 합시다. 8번. 자, 마지막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함수의 그래프.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절대값 그래프를 그리라는 것들이 나와요. 그리고요 대칭을 통한 그래프를 그린 것들이 자주 나온다. 아마 다들 어느 정도 알 건데요. 두 가지 상황이야. fx의 전체의 절대값 그래프와 fx의 안에 절대값 붙어 있는 그래프를 그릴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일단 당연히 요 그래프를 그린다라는 것은 안쪽에는 우리는 당연히 1차 함수 또는 지금 2차 함수가 들어갈 수가 있어. 예를 들어 1차 함수가 들어간다면 기본적으로 요런 꼴이죠. 얘를 그리라 그러면 일단은 기울기가 양수인 직선을 그리고 x축이 있으면 얘를 축에 대해서 뒤집어 까는 그림을 우리는 요 절대값 그래프다라고 얘기하는 거다. 만약에 여기에 몇 차 함수가 있다면 2차 함수가 있다면 얘가 일단은 아래로 볼록의 x축과 두 점에서 만나는 그래프가 있다면 요 절대값 그래프는 x축의 아랫부분을 뒤집어 까서 그리는 그림을 우린 요 절대값 그래프 항상 양수로 만드는 그래프가 되는 거다. 그런데 이제 문제 중에서 요 절대값이 여기에 들어가는 꼴이 있어요. 그럼 중요한 거 우리 학생이 가장 잘못되는 게 뭐냐면 이거를 이렇게 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요걸 요렇게.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야. 자, 요거는 우리가 직접 예시를 한번 주면은 예를 들어 이 절대값 x 더하기 3을 그리라는 얘기인 거야. 그럼 얘를 당연히 그린 행동은 x가 0보다 작을 때랑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로 나눠서 얘가 마이너스 2x 더하기 3이고 얘가 2x 더하기 3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요거를 한번 그려본다면 0을 기점으로 오른쪽은 요렇게가 되는 거고 왼쪽은 뭐가 되는 거냐면 요렇게가 되는 거야. 됐어요? 그래서 요 그램의 차이는 다음과 같더라. 우리가 이 절대값이라는 전체 절대값은 x축을 기점으로 뒤집어 까는 거고 실제로 요 안쪽에 절대값이라는 것은 x범위에서 0보다 클 때랑 작을 때로 나눠지니까 얘는 실제로 그래프의 0보다 큰 쪽에 오른쪽을 그려서 걔를 y축에 대해서 접어서 나머지를 표현하는 것을 우리는 요 f 절대값 x의 개형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요거를 우리가 이미 대칭을 배웠으니까 대칭적으로 얘기해봐도 요렇게랑 요렇게가 되거든. 그러면
0보다 클 때는 원래 그래프를 그리고요. 0보다 작을 때는 f-x. 요게 뭐의 대칭이었어? y축 대칭이니까 y축 대칭을 그려라. 그래서 부탁은 딱 하나야. 전체 절대값하고 안에 절대값 그래프를 구별해서 그려야 돼. 이거를 제발 이렇게 그리면 안 된다. 1학년뿐만 아니라 2학년, 3학년 때도. 알았죠? 지금은 또 좀 배웠다고 잘 그리다가 2학년 올라가면 이거를 이렇게 그리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전체 절대값인지 x 절대값인지 보셔야 돼요. 알았죠? 이게 절대값을 이용한 그래프가 되는 거다. 자, 너네한테 뒤에 시간 주자. 자, 요거 해봅시다. 자, 요거 일단 한번 직접 해볼게요. 자, 그래서 이번 문제는 합성함수 문제부터 한번 진행해 봅시다. 자, 823번이죠. 자, fx는 x가 1보다 커나 뜰 때는 마이너스 x 더하기 5, 1보다 작을 땐 3이다. gx는 x제곱 빼기 1 때 쟤를 구하라. 자, 얘는 뭐다? 일단 g2를 먼저 구해라. g는 당연히 여기다 2를 집어넣었으니까 2가 되겠죠. 그러면 얘는 f2를 구하라는 얘기가 되겠다. 당연히 f2는 여기 위에다가 2를 집어넣어야 되기 때문에 얼마가 되겠다? 1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얘는 F0을 먼저 구해라. F0은 X가 1보다 작은 쪽에 요 놈이라서 3이 될 거다. 따라서 G3을 구하여라. 당연히 G3은 여기에다가 3을 집어넣으면 되는 거니까 9 빼기 2니까 얘가 7이 되겠다라고 구해서 두 개를 더한 8이구나. 그래서 각각의 범위 내에 맞는 함수값들을 넣고 또 넣는 합성을 관계를 가지고 구하는 문제들이다. 자, 그 다음에 이런 문제가 나온다라고 했다. 자, 원래가 f of g와 g of f는 같지 않아요. 하지만 문제에서는 그런 같게 되는 어떤 미지수를 구하라는 문제가 출제가 된다. 자, fx가 2x 플러스 6이고요. gx는 ax 빼기 때 두 개가 같은 게 성립할 때 g4를 구하여라. 그럼 쟤는 f of gx랑 g of fx가 서로 같을 조건을 구하라는 얘기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구하는 거냐? fx의 x자리에 gx를 넣어야 돼요. 즉, 요 x자리에다가 누굴 넣어야 된다고요? gx, 요 ax 빼기 3을 넣어야 된다. 그러면 쟤는 2 곱하기 ax-3 더하기 6이 되는 거고, 자, g of f를 구해보자. g of f는 gx의 x자리에다가 fx를 넣은 걸 써. 얘를 여기다가 집어넣는 거니 얘는 a에 2x 더하기 6 빼기 3이 되는데 결국 얘가 항상 같다라는 항등식을 통해서 a를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계산하면 2ax는 얘가 2ax 더하기 6a-3이 되므로 얘가 얼마가 돼? 0이 돼서 a는 2분의 1이 되겠다라고 구하는 문제다. 그래서 여기다가 2분의 1을 집어넣고요. 얼마를 집어낸? 4를 집어낸. 이거 2 빼기 3 마이너스 1이 우리는 G4 값이 될 수 있다라고 구할 수가 있더라. 그래서 이렇게 합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생각보다 이 합성하는 이 개념을 어려운 학생들이 있어. 그러니까 얘가 별거 없이 ax 빼기 3을 결국에는 요 fx에 x자리에 집어넣는 건데 가끔씩 가르치다 보면 요 말을 조금 이해를 잘 못하는 친구들이 있기도 하다. 자, 그 다음에도 하나만 더. 자, 831번. fx는 ax 더하기 b고요. a는 0보다 클 때 f of fx가 4x 더하기 3을 만족하는 f3을 구하라. 자기 자신끼리 합성이 되는 거죠. 따라서 f of fx를 구해보자. 얘는 마찬가지 자기 자리에 x자리에 ax 더하기 b를 또 집어넣으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적어줘서 얘가 결국엔 a제곱 x 더하기 ab 더하기 b인데 얘가 4x 더하기 3이랑 똑같게 되네. a랑 b를 구하라는 거다. 그래서 당연히 a는 얼마가 되겠고요? 플러스 값만 되니까 2가 될 거고요. 여기다 2를 집어넣으면 3b가 3이니까 b는 1이 되겠다라고 구하는 문제더라.
그래서 여기에다가 2y를 집어넣고요. 얼마를 넣으면 돼요? 3을 집어넣어서 얼마다? 7이 된다라고 구할 수가 있더라. 다 할 수 있잖아. 맞죠? 이런 거 다 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자, 834번. 자, 834번 문제는 이제 유형이 두 가지가 보통 잘 나오는데요. 자, F랑 G가 주어졌을 때요. 다음을 만족하는 HX를 구하라. 요거 유형 두 가지 좀 설명해 볼게요. 지금처럼 F of HX가 GX를 만족하는 HX를 구하라는 문제도 출제가 되기도 하고요. 또는 요렇게 얘가 GX가 되는 HX를 구하라 그래서 유형은 크게 이렇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옵니다.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유형이 우리가 풀 거고요. 얘는 요 HX를 구할 건데 요 HX를 얻다가 요 X자리에 넣어서 얘는 마이너스 2HX 더하기 1은 4X 제곱 더하기 3을 만족하는 HX를 구하는 거니까 되게 쉬운 유형이 되는 거다. 따라서 요거 넘어가면 마이너스 1이고요. HX를 구하라 그러면 얘를 마이너스 2로 나눠서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1이다 라고 구해서 HX는 마이너스 2X제곱 빼기 1이다 라고 구하면 되는 거다. 자, 요거 한번 보자. 요거 한번 해보자. 자, 요 놈은 지금 뭘 구하는 거냐면 fx를 여기다가 집어넣는 걸로써 h에 마이너스 2x 더하기 1이 4x 제곱 더하기 3이라고 식을 적어주는 거다. 그런데 나는 뭘 구할 거야? hx를 구할 거야. 여기가 마이너스 2x 더하기 아니라 x이고 싶다라는 거다. 그러면 일명 우리가 좋아하는 치환이란 거라서 얘를 t라고 치환을 해서 우리가 요 식을 t에 관한 식으로 바꿔줄 거야. 그러면 요걸 x는 2라고 정리해보면 당연히 넘어가서 1마 t는 2x가 되죠. 요렇게만 좀 정리하자. 왜? 어차피 4x 제곱이라는 것은 얘를 제곱하면 되니까 얘가 1마 t의 전체 제곱 더하기 3이라고 구했다. 그러면 hx는 뭐냐라 그러면 hx는 그냥 요 t자리에다가 다시 x 넣어서 1마 x의 제곱 더하기 3이라고 답을 적으면 되는데 이제 내가 아직까지도 이해되지 않는 친구 중에 한 명이 뭐냐면 이제 이런 거죠. 야, 지금 2x랑 2x는 같은 x야, 다른 x야? 다른 x예요. 선생님, 모양이 같잖아요. 이거는 그냥 x에 관한 함수로 쓰자 그래서 그냥 t자리에 x를 넣은 거지. 근데 우리 학생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뭐 알겠지만 다시 요걸 다시 넣고 정리한다고. 다시 거꾸로 이렇게 가. 이렇게 써놓고 x로 정리하려고 하면 다시 이렇게 쓴다고. 선생님, x로 쓰라면서요. 아니라 이렇게 정리한 식의 이 의미는 x에 관한 그냥 식으로 정리하는 거니까 t자리에서 x를 치환한 식이 되는 거니까 그냥 답을 이렇게 적는 게 맞지. 지금 이 x랑 이 x 서로 다른 x다라는 걸 인지해야 돼. 알겠어요? 다들 이런데 한 번씩 그래. 한 번씩 다시 원래대로 고쳐서 답이 없다라고 얘기한다고. 그래서 치환하고 나서 t자리에 그냥 x 넣어서 x에 관한 식이다 정도라고 적어주는 거다. 알겠죠? 그래서 요 유형은 딱 두 가지가 항상 이렇게 출제가 된다. 그래서 지금 거는 위에 거니까 답이 2번이 되는 거다. 그래서 치환해서 그 문자를 정리해주면 돼. 그 문자 t를 다시 x로만 바꿔라. 자, 하나만 더 하고요. 밑에 거 풀어볼게요. 자, 이번에는 여러 번 합성하기 fx가 마이너스 x 더하기 3에 대하여 f1을 fn 플러스 1은 f랑 fn을 합성을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예를 들어 여기에 f2라는 것은 f1, f 합성을 2번 하라는 거고 여기가 3이 들어가면 여기가 2가 돼서 얘는 또 ff니까 실제로 합성을 3번 한 게 f3라는 얘기다. 따라서 당연히 요 놈을 합성을 n 플러스 1번을 하라는 얘기가 되는데 99번 합성한 거에다가 1 넣으면 얼마인지를 구하라는 거다.
요령은 두 가지가 있어요. 진짜로 여기다가 1 집어넣어가면서 한 번 해보고 두 번 해보고 세 번 해보면서 그 규칙을 구하던가, 또는 요거를 그냥 x라고 둬서 99번 합성한 거에 식을 구해서 1을 넣던가, 둘 중에 하나를 풀면 된다. 당연히 근데 뭐가 나오냐면 무조건 규칙이 나오게 돼 있다는 얘기야. 따라서 우리는 한번 하나씩 해보면 F1을 구해보면 2가 되겠다. 자, F2 1이라는 것은 F 오브 F1이 되는 거고, 얘가 2가 되기 때문에 F2는 얼마가 되겠다? 지금 1이 되겠다를 구하는 거죠. 그러면 F3 1이라는 것은 F에다가 F2 1, 즉 방금 얘를 얼마다? 1이라고 구했기 때문에 F1을 또 구하면 되니까 얘가 2가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마찬가지 F4 1은 F의 F3 1, 그런데 얘가 방금 얼마라고 구했다? 2라고 구했기 때문에 얘는 또다시 1이 될 거다. 뭐야? 얘는 계속 2, 1, 2, 1이 반복이 된다는 것을 찾을 수가 있더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짝수 번째가 들어가면 1, 홀수 번째일 때가 2니까 얘는 홀수 번째이기 때문에 얼마가 되겠다? 1이 되겠다라고 구할 수가 아이씨, 2구나. 홀수 번째니까 2가 되겠다라고 구할 수가 있다가 되는 거다. 자, 이제 여기까지 밑에 거 한번 하나씩 풀어볼게요. 자, 이번에는 역함수 가자. 자, 우리는 F의 역함수가 F역일 때요. 무슨 얘기야? F역 A가 B라 그랬을 때 얘랑 같은 말이 뭐냐라는 것은 FB가 뭐가 되겠다? A가 되겠다라는 얘기죠. 자, 무슨 얘기? 여기가 A가 있고요. 당연히 여기 Y가 있고요. 요렇게 가서 얘를 B라고 해보자. 그러면 당연히 FA가 여기 가면 A는 B가 되는 거고요. 당연히 이거의 역, F역 B를 구해보면 요게 요렇게 가는 거니까 뭐가 된다? A가 돼서 우리는 실제로 요 두 개가 같은 말이 되는 거다. FA가 B면 F역 B는 A고 F역 B가 A면 곧바로 FA는 B라고 얘기하는 거다. 또는 요걸 어떻게 이해해도 되냐면 이렇게 이해된다. 아까 F랑 F역을 합성하면 자기 자신이 나온다고 해서 상등함수니까 따로 여기다가 F를 합성을 하는 거야. 이렇게. 그렇게 되면 두 개를 합성하면은 요게 항등함수가 돼서 그대로 B만 나오겠고, 그럼 여기가 FA가 되겠다. 이렇게 이해해주면 돼요. 그래서 일단은 요 두 개가 완벽하게 같은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걸 이해하고요. 아, 그냥 눈으로 보고 저게 같구나 라고 써도 되고, 또는 이런 식으로 F라는 걸 합성을 해서 이게 되는 걸 보여줘도 괜찮겠다. 자, 그래서 842번 fx가 ax 더하기 b에 대하여 f1은 7이고요. f역 10은 4일 때요. a를 구하라. 그럼 진짜로 역함수를 구해서 10을 집어넣으라는 게 아니라 얘랑 같은 말은 뭐다? f4가 10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다. 따라서 우리는 1 집어넣은 건 7이다. 4 집어넣은 거는 얼마다? 10이 되겠다. 그래서 두 개 연립해서 A, B를 구하세요. 따라서 빼면은 3은 3A. 그래서 A는 1, B는 6이다. 라고 구해서 할 수가 있는 문제다. 그래서 저게 같은 말이 F4가 10이다. 요거를 알아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유형 15번. 자,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한 조건.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뭐가 돼야 된다고요? 1대1 대응이 돼야 돼. 함수가 아니야. 1대1 대응이 돼야지만 역함수가 존재한다. 자, 그러면 아까 했던 1대1 대응 조건에 문제가 나온다. x의 정역은 마일부터 1, 공역은 a부터 b에 대하여 x에서 y를 함수가 역함수가 존재할 때 a 더하기 b를 구하라는 얘기다. 그러니까 해당하는 정의역이
마이너스 1부터 어디에 1까지가 주어져 있는데 저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인 직선이 있을 때 해당하는 얘가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저 공역이 곧바로 치역이 돼야 되니까 해당하는 얘의 공역은 여기서부터 지금 여기까지가 나온다가 되는 거죠. 요 y 값들이 요만큼이 나오는 거니까. 따라서 결국에는 우리가 요 좌표가 1, 얼마? 마이너스 1인 거고 요 좌표가 마이너스 1,5가 돼서 해당하는 지금 공역과 치역이 전부 다 얼마부터? 마이너스 1부터 5가 되겠구나. 따라서 y범위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거나 같다가 역함수가 존재할 1대1 대응의 조건이 되는 거다. 알았죠? 그래서 공역과 치역이 같을 때 1대1 대응이라 부른다. 자, 그 다음에 역함수 구하기. 자, fx가 3분의 1 x 더하기 a고요. 그놈의 역함수가 bx 빼기 6일 때 a 더하기 b를 구하라는 거다. 따라서 쟤를 y는 꼴로 정리해서 3분의 1 x 더하기 a라고 쓰는 거죠. 원래는 x는 이라고 정리해서 마지막에 xy 자리를 바꾸는 거지만 어차피 그거나 처음부터 xy를 자리를 바꿔서 넣는 거나 같은 거니까 처음부터 그냥 xy 자리 바꿔서 y는 꼴로 정리를 하자. 따라서 정리하면 x 빼기 a에다가 얼마? 3을 곱한 게 y가 돼서 우리가 요 놈이 f 역함수 x가 되겠다. 그래서 얘가 3x-3a가 되기 때문에 b는 당연히 3이 되는 거고 a는 2가 되겠다라고 구해서 두 개를 더한 답은 5가 되겠다라고 구할 수가 있더라. 자, 그 다음에 f와 f역이 같을 때 자, f와 그 역함수에서 서로 같다라는 조건을 어떻게 구하겠니? 푸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진짜로 역함수를 구해서 같다라고 구하거나 또는 fx랑 지금 f 역함수가 같다라는 것을 어떻게 이용해도 되냐면 여기다가 양변에다가 f라는 것을 마찬 합성을 하겠다라는 얘기야. 그렇게 되면은 왼쪽은 f랑 f를 합성한 f 오브 fx가 되는 거고 우변은 f랑 f역을 합성하게 되면 항등함수로서 x라고 돼서 f 합성을 두 번 한 것을 x가 되는 값을 이용해서 풀거나 또는 진짜로 역함수를 구해서 같다로 풀거나 푸는 방법은 뭘로 하든 뭐 비슷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854번을 풀어보면 fx가 ax 더하기 4의 역함수에 대하여 두 개가 같을 때 fa를 구하여라. 푸는 방법 두 개. 첫 번째 풀이는 진짜로 역함수 구해서 같다. 풀이 한번 둘 다 해볼게요. 자, 역함수를 구해보면 x랑 y를 자리를 바꿔서 x 빼기 4를 a로 나눈 게 뭐가 되겠다? 역함수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요 놈하고 지금 원래 함수 ax 더하기 4가 항등식으로 같아야 된다. 그러면 a분의 1은 a가 돼야 되는 거고 그리고 마이너스 a분의 4는 4가 돼야겠다. 따라서 a가 얼마? 마이너스 1이 되면은 딱 맞죠? 이렇게 돼서 a가 마이너스 1이라고 구해서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고요. 마이너스를 집어넣은 f-1, 5가 되겠다라고 푸는 게 첫 번째 방법. 자, 두 번째 방법은 얘랑 같은 말이 뭐라고요? f 오브 fx가 그냥 x가 된다. 따라서 저기에 x자리에다가 ax 더하기 4를 집어넣고요. 얘가 그냥 x랑 같다. 그러면 a제곱 x 더하기 4a가 x가 돼야 된다라는 멍청이 뒤에 4 어디 갔어? 미안해. 더하기 4가 x가 돼야 된다. 그래서 얘를 정리해보면 더하기 4가 x가 돼야 되니까 a가 얼마가 돼야겠다? 마이너스 1이면은 두 개가 완벽하게 같은 식이니까 a는 마이너스 1이다. 그래서 요 f랑 f 역함수가 같다라는 것을 진짜로 역함수 같아서 같다는 항등식을 풀거나 두 개를 합성한 게 x가 된다를 풀어도 어차피 똑같은 얘기다. 그래서 뭐 둘 중에 하나로 풀어주면 되는 겁니다.
미안해. 집에 가고 싶어서 나도 말이 빨라지네 자꾸. 너네도 가고 싶죠? 나도 집에. 응? 내일은 학원 가는 날 다들. 나만 쉬는 날. 자, 그 다음에 자, 이번에는 합성함수와 역함수 이용하기 한번 가볼게요. 자, fx가 2x 빼기 3이고 gx가 3x-5일 때요. 다음을 만족하는 상수 a를 구하여라. 당연히 푸는 방법은 직접적인 풀이로 역함수를 구해. 그래서 GA가 뭐가 되는 F 역함수에 넣어서 2가 되는 것을 직접 구하거나 또는 이제 어떻게 구할 거냐면 결국에 이 F역을 없애고 싶다라는 거야. F역을 없앤다는 행동은 두 가지로 할 수가 있다고요.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를 들어 얘랑 같은 말이 뭐라고요? A는 F, B가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저놈을 F역 GA가 2라는 얘기는 당연히 같은 말은 GA는 뭐가 되겠다? F2가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주는 거다. 보여요? 또는 이거를 어떻게 된다? 양변에 내가 F를 합성을 하겠다라는 생각을 해도 되는 거야. 그러면 얘가 지워지면서 GA는 F이다. 이렇게 가도 되고요. 자, 그걸 이걸 이해했다면 얘를 푸는 게 맞고요. 그러면 GA는 당연히 3A-5가 되겠고요. 얘가 F2, 저기다가 2를 집어낸 1이 돼서 A는 2가 되겠다라고 구해주면 되는 거다. 그래서 이렇게 합성함수가 들어간 것도 계산을 쉽게 할 수가 있다가 되는 거다. 자, 그 다음에 역함수의 성질. 자, 아까 역함수의 성질은 세 가지가 있다라고 얘기했어. F역에다가 다시 역을 씌우면 F가 되고요. F랑 역함수를 서로 합성하면은 X가 그대로 나오고 또는 Y를 내면 Y가 그대로 나온다. 그리고 G of F의 역함수는 F역 of G역이 되겠다라는 것을 안다. 자, 이걸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면 fx랑 gx가 주어졌는데 지금 f of g의 역 of f 3값을 구하라는 문제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용하냐? 일단은 요 놈을 먼저 역함수의 성질에 의해서 얘가 g역 of f역이다라고 써주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는 결합법칙에 의해서 요 합성함수는 누구를 먼저 써도 상관이 없다. 그러면 먼저 얘를 쓰자라는 거죠. 그러면 F역하고 F가 만나면 얘는 그냥 X가 돼서 요게 지워지면서 그냥 3이 된다라고 되는 거야. 따라서 얘는 F of G역 요거에 3을 구하는 거와 같다가 되는 거다.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F랑 F역의 합성이 만나면 그냥 사라지겠다 정도라고 생각해도 된다. 그러면 요 값이 그대로 남는다. 자, 그럼 이제 얘를 구해보자. 그래서 얘를 구하는 거는 F of G역 3을 구하는 거다. 자, G역 3을 구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해보자. G역 3이라는 것을 진짜로 역함수를 구해서 3을 집어넣어도 되고 또는 우리가 저 G역을 구하는 방법은 나는 G역 3이 궁금해. 얘를 A라고 둔다면 얘랑 같은 말이 뭐냐면 3은 GA가 되는 거다. 그래서 여기다가 A를 집어넣는 게 3이 되는 값을 구해주면 돼서 3은 3A-6이 돼서 A는 얼마가 되겠다? 3이 되겠다라고 구해주는 거다. 아, 그게 G역 3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F3을 구하세요 라는 문제가 돼서 여기다가 얼마를 집어넣어? 3을 집어낸 4가 되겠다라고 구해줄 수가 있다가 되는 거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한번 또 풀어볼게요. 여기까지 한번 풀어봅시다. 자, 이 문제는 자, 그래프를 보고요. 저 값을 구하라는 문제가 되는 거다. 당연히 저기 합성이 많이 돼 있고요. 우리는 저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f of g역 of f역 c의 값을
구해주는 문제가 돼서 안에서부터 하나씩 착착착 구해주면 되는 거다. 자, 그럼 F역시를 구해보자. F역시를 구하기 위해서는 얘를 모르니까 또 K라 둔다면 얘랑 같은 말은 뭐라고요? FK가 C가 되는 K값을 구해주면 되는 거다. 자, 그러면 여기서 FX가 요 노란색의 그래프로서 얘 Y값이 뭐가 되는 거? C가 되는 놈을 찾아라. 그러면 여기에 Y는 X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C라는 것은 여기가 C가 돼서 결국 요렇게가 돼서 만나는 요 값이 우리는 뭐가 되겠다? 요 K값이 되겠다. 그래서 그 K값은 얼마가 되겠다? 2가 돼서 이제 G역 2를 구해야 된다. 자, 그럼 또 G역 2를 구하라. G역 2. 그러면 G역 2를 또 K라고 두고요. 얘는 결국에는 2는 뭐가 되는 거? GK가 되는 거. 다시 GK가 얼마가 되는 거? 2가 되는 K 구하기. 자, 그래서 이번에는 저기 GX 그래프에서 누구랑 만나는? 2랑 만나는. 2가 어디 있는데? 여기 있구나. 그러면 2랑 만나는 GX의 X값이니까 얘가 뭐가 되겠다? D가 되겠다. 그래서 얘가 뭐가 되겠다? 전체가 D가 되겠고 우리는 FD를 구하세요. FD라는 것은 요게 D를 집어넣은 함수값이니까 요 놈이 되겠고 요거는 Y는 X에 의해서 요 값이 B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요 값을 B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거다. 그래서 이 역함수를 구한다라는 것은 우리는 역함수를 그려서 푸는 게 아니라 지금처럼 얘와 얘가 같은 말이니까 요 Y값이 되는 X값들을 찾으면서 구해주면 된다. 알겠죠? 그래프 보기 할 줄 알죠? 이거 그래프 보는 방법 다들 알죠? 아주 가끔씩 이 그래프를 못 보는 친구들이 진짜 있긴 있어서 알겠지만 여기가 A고 B고 C고 D고 E고 그래서 예를 들어 FC는 여기가 제 F가 요거니까 FP죠. FP. 예를 들어 이렇게 해서 요 값이 맞죠? FB가 되겠다. 이렇게 찾는 거죠. 알죠? 자, 그다음 자, 이제 조금 어려운 것들인데 뭐 활용 문제를 한번 해 볼게요. 자, 일명 조건을 이용한 함수값 구하기 문제가 되는 거다. 자, 저기에 아주 계산망측한 모양들이 많이 나올 거야. fx 더하기 y는 뭐 이렇게도 나오고 뒤에 뭐 붙인 것도 나오고 막 곱하기로 나오고 막 이것저것 막 나올 거다. 아무튼 그런 걸 이용해서 주어져 있는 함수값 하나 가지고 나머지 값을 구하라는 문제가 나온다. 자, 그 중에서 항상 요 문제 중에서 반드시 구해야 될 거는 일단 기본은 F0 또는 F1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구하겠다는 생각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일단은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은 F0을 구하는 거고 F0은 X, Y에다가 다 0을 넣어보는 게 F0을 구하는 대표적인 방법이 되는 거다. 그러면 F0은 F0 더하기 F0이 됨으로써 우리는 지워지니까 F0은 0이라는 것을 구할 수가 있다가 되는 거다. 자,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뭘 어떻게 구할 건데 F2가 6일 때 F-1을 구한다는 행동은 다음과 같다. X에다가 이번에는 2와 Y에다가 -1을 집어넣게 되면 당연히 요 왼쪽은 2와 마이너스를 뺀 0이 되는 거고 얘는 F2와 더하기 F-2가 되면서 요 놈이 0이기 때문에 우리는 요 놈이 얼마기 때문에 6이니까 요 놈은 얼마다? -6이다라고 구할 수가 있다가 되는 거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문제는 선생님이 푼 문제 말고도 다른 것들이 그 방법이 어느 정도는 다 달라요. 하지만 어떤 생각을 하는 거냐면 주어져 있는 함수값에 대해서 연결시킬 때 가장 기본은 F0 또는 F1 일단은 요거를 좀 구해보겠다 생각을 해봐. 그러면 그 함수값들이 대부분 0 또는 1이라는 값을 가지면서 그걸 가지고 나머지를 구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아지더라. 알겠죠? 아무튼 그렇게 연결해서 구하면 되는 거다. 자, 그 다음에 872번 함수의 개수 구하기. 원래는 요 단원이 예전에는 경우의 수에서 원래 들어갔던 파트인데요. 그 경우의 수에서 함수 단원이 안 들어가다 보니까 요 함수 쪽에서 이 문제들이 출제가 됩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x가 1, 2, 3, 4, 5, 6, y가 1, 2, 3, 4, 5, 6, 7, 8이고요. f1이 3이고요. f4가 5고요. 다음을 만족하는 함수의 개수를 구한다라는 거다. 함수의 개수라는 것은 뭐냐면은 요 정역에서 공역으로 가는 요 화살표 모양들의 총 개수를 함수의 개수라고 부른다라는 거야. 즉 이거를 x에서 y로의 대응을 쭉 그렸을 때 그 모양 하나마다 함수가 된다라는 거야. 그랬을 때 이거의 개수를 구하는 건데 지금은 보자. f1이 얼마로 가고 3으로 가고 f4는 5로 간다라고 고정됐으니까 결국에는 나머지 값들이 어디로 가냐에 따라서 이 함수의 개수가 결정이 된다. 근데 그게 저놈을 만족할 거래. 가보자. 자, f1이 얼만데 얘는 3이고 f 얼마? 4가 5가 될 때 결국에는 얘를 가지고는 f2와 f3이 어디로 가냐를 찾아줘야겠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지금 f2와 f3 요놈과 요놈은 3보다 큰 4, 5, 6, 7, 8로 가야 되는 거야. 맞아요? 그런데 어떻게 가야 된다고? 크기가 얘가 항상 얘보다 크게 가야 되는 거야. 그 경우의 수를 구하여라. 우리 경우의 수 중에서 이런 거 기억해요. 지금처럼 크기가 정해져 있는 개수 구하기. 아, 걔는 지금 고를 수 있는 원소가 4, 5, 6, 7, 8 이 5개 중에 그냥 2개를 뽑아라. 즉 5C2야. 즉 얘를 5C2를 한다라는 것은 내가 이 4부터 8까지 원소 중에서 그냥 2개를 가져온다면 항상 저렇게 크기가 정해지는 경우가 한 가지가 되더라. 그래서 저렇게 순서가 정해져 있는 것은 5개 중에 그냥 2개를 뽑아서 OC라고 하면 되겠고, 마찬가지 여기서 F5와 F6의 경우의 수도 이제 얘와 얘는 5보다 작은 4, 3, 2, 1 4개 중에 가야 되는데 저렇게 크기가 정해져 있는 것은 4개 중에서 그냥 또 2개를 뽑으면 그 2개가 딱 크기가 정해져 있는 한 가지가 되니까 요 경우가 4C2가 되겠다라고 한 방에 구할 수가 있는 거다. 근데 이것은 동실화하니까 뭐 해야 된다? 곱해야 돼서 5C 안 까먹었죠? 4C 안 까먹었죠? 총 60까지가 되겠다라고 구하는 거다. 그래서 저렇게 크기가 정해져 있는 거 일일이 세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갈 수 있는 거에서 저 원소의 개수만큼 뽑으면 그런 경우가 딱 한 가지씩 나온다라는 거다. 자, 마지막 2개. 자, 875번. 자, 정의역이 2보다 크거나 같은 fx의 그래프와 그 역함수의 교점의 좌표를 구하라는 문제가 되는 거다. 자, 지금 이런 얘기죠. 저렇게 정의역이 지금 왜 나와 있냐면 요 fx가 x 빼기 지금 2의 제곱이라는 그래프로서 원래 이 그래프는 실수 전체 범위 내에서는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는 그림이 되는 거야. 그런데 얘가 뭐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계속 증가 또는 감소를 만족하려면 이 그래프의 이 부분 또는 이 부분이 따로따로 나와야 되니까 저렇게 정의역이 주어짐으로써 얘가 2보다 크거나 같은 이제 1대1 대응 함수가 되기 때문에 이제 뭐가 존재하겠다? 역함수가 존재하겠다. 자, 그럼 역함수와의 교점을 구하려면 우리 역함수를 그려야 되는데 역함수를 그리는 행동이 x랑 y를 자리를 바꿔서 y는 꼴로 정리한다는 것은 즉 y는 x의 대칭을 통해서 그래프를 그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 그래프를 y는 x의 대칭되게 딱 그려보면 요게 요렇게가 그려지는 게 역함수의 그래프가 되는 거야. 그러면 그 교점은 지금 몇 개? 요렇게 하나가 발생이 되고 이 점을 구하라는 건데 그럼 이 점은 역함수와 원래함수의 교점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결국 이것을 구하는 것은 너무 오래 걸리더라. 봤더니 그 교점은 누구와의 교점이기도 하다. y는 x의 교점이기도 하기 때문에 원래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은 누구와의 교점과 같다? y는 x와의 교점과 같다가 되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원래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은 y는 x의 교점을 구해서 당연히 조건에 맞는 정의역에서 답을 찾아줘야 된다. 그래서 x는 1과 4가 되지만 2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 만나는 점은
4만 되겠다라고 구해주겠고 그 y좌표도 당연히 뭐가 될 수밖에 없다. y는 x점이니까 4가 될 수밖에 없다가 되는 거다. 그래서 원래 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은 y는 x의 교점에서 발생한다. 자, 마지막 하나. 자, y는 절대값 x- 그래프라 y는 mx-1이 만나도록 하는 m의 범위를 구하여라. 자, 우리 절대값 x 빼기 그래프라는 것은 x 빼기 2라는 직선을 그려서 여기 아랫부분을 뒤집어까지는 이러한 V자 그래프가 되는 거고 얘랑 누구와 만나도록 하는 조건 y는 mx 빼기 1인데 얘가 의미하는 것은 항상 0,-를 지나면서 기울기가 m인 직선을 얘기한다. 그러면 0,-1은 지금 여기 있을 거고 얘랑 얘가 뭐 할 조건? 만날 조건이라는 것은 요 점을 지나면서 요런 것들은 지금 만나는 조건이 되고 이렇게 그린 것은 만나지 않는 조건이 되는 거다. 또는 요쪽으로 그리면 이거는 만나지 않을 조건이고 요쪽은 만날 조건이 되는 거야. 그러면 얘는 뭐에 의해서 결정되겠냐? 요 놈의 요 점을 지나면서 요 m 기울기 따라 결정될 거고 그러면 얘가 딱 만나는 순간 그 순간을 생각해 보면 얘가 요 점을 지날 때보다는 기울기가 더 뭐 해야 되냐면은 크거나 같아야지만 얘가 만난다라는 거고 요쪽에서는 얘랑 기울기가 평행한 직선을 그렸을 때 얘보다는 기울기가 더 뭐 해야 되냐면 작아야지만 이 두 개의 그래프가 만난다라고 하는 거다. 따라서 당연히 요 놈의 기울기는 요 직선의 기울기, 요 직선의 방정식은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붙인 기울기가 마이너스니까 요 기울기는 지금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 얘는 지금 몇 콤마 몇을 지나는 요 점 2,0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니까 얘가 1을 넣으면 0이 되는 기울기, 즉 m은 2분의 1이 되는 거다. 따라서 이쪽의 기울기가 2분의 1. 아, 그러면 우리는 요 조건에 의해서 얘가 만나려면은 m은 얼마보다 2분의 1보다는 크거나 같으면 얘가 만나는 거고 또는 m이라는 거는 얼마보다 요렇게 마이너스 1보다 뭐 할 조건? 작으면 만난다라고 구할 수가 있다가 되는 거다. 자,